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은 고전 중에 고전, 뭐라 설명하지 않아도 책 제목이 인물의 이름이고 인물의 특성이 곧 책 내용이 되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입니다. 햄릿에서 햄릿이 빠지면 당연히 이야기가 되지 않겠죠. 햄릿 하면 딱 떠오르는 인간형, 우유부단하고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행동 앞에서 주저하는 인간형은 돈키호테형 인간, 즉 생각하지 않고 저돌적으로 마음에 꽂히면 바로 하는 그런 인간형과 굉장히 대비되는 형으로 보여지는데요. 햄릿은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하나인데요. 이 4대 비극 중에서 가장 복합적인 갈등을 안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갈등 때문에 극 중에서 보여지는 햄릿의 모습은 시공간이 다른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공감을 전달합니다. 햄릿은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인데요. 이 입체적인 캐릭터가 안고 있는 갈등은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중적인 갈등 때문에 이걸 해결하면 저기가 막히고 저걸 해결하자니 또 여기가 막혀버리는 끝없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햄릿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왕자로 편안하게 온갖 대우를 받고 살았던 금수저 햄릿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인간적인 고뇌로 고민하게 되었는지, 이 수많은 시간이 흘러 지금까지도 이야기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덴마크의 왕자인 햄릿은 낮잠을 자다가 갑작스레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햄릿의 어머니인 거투르드는 남편의 명복을 제대로 빌기도 전에 남편의 동생인 클로디어스와 바로 결혼합니다. 삼촌이 자신의 의붓 아버지가 된 거죠. 햄릿이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더불어 어머니에 대한 수치심으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중에 햄릿 앞에 아버지의 모습을 한 유령이 나타납니다. 이 유령은 자신이 햄릿의 아버지이자 이 나라의 왕이었다면서 동생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잠들어 있던 자신에게 귀에 독을 쏟아 시해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유령은 햄릿에게 자신의 복수를 부탁합니다. 여기에서부터 햄릿의 고민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햄릿은 자신의 고민과 갈등을 숨기기 위해 미친 척하면서 우선 유령이 전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우선 햄릿은 삼촌이 아버지를 죽이는 풍자극 쥐덫을 기획해서 삼촌인 클로디어스와 어머니 거투르드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귀에 독을 넣는 장면에서 클로디어스는 연극을 보다 말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왕비에게 햄릿이 미쳤다고 분노합니다. 왕비는 햄릿과 대화를 하겠다고 단독 대화를 시도하는데 이 대화를 왕의 보좌관이자 제상인 오피리아의 아버지 플로니어스가 커튼 뒤에서 몰래 엿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눈치챈 햄릿은 우발적으로 플로니어스를 살해합니다. 햄릿의 연인이었던 오피리아는 햄릿이 미친 척하면서 수녀원으로 가버리라는 막말에 이미 크게 상심하고 있던 상태에서 햄릿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에 물에 빠져 자살합니다. 클로디어스는 햄릿을 없애버릴 계획을 합니다. 햄릿을 유학이란 명분으로 영국에 보냅니다. 겉으로는 영국 유학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영국 왕에게 햄릿을 죽이라는 서찰을 보냅니다. 이 편지는 햄릿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햄릿은 덴마크로 다시 돌아가 진정한 복수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궁전에는 아버지 플로디어스와 여동생 오피리아의 죽음에 복수를 맹세한 레어티즈가 햄릿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어티즈는 칼에 독을 묻혀 칼싸움을 준비했고 클로디어스는 혹시나 몰라 포도주에 독을 타서 마시게 할 플랜 B까지 준비했습니다. 칼싸움에서 햄릿이 계속해서 이기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왕비는 아들이 염려되어 땀을 흘리며 갈증을 느끼죠. 클로디어스가 햄릿에게 마시게 하려던 독배를 왕비가 마십니다. 그리고 햄릿은 레어티즈의 칼에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 입은 햄릿은 진지하게 결투에 임하게 되고 결투 도중 칼이 뒤바뀌면서 레어티즈는 자신의 독검에 찔립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이 모든 암투는 클로디어스가 계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분노한 햄릿은 독검을 들어
클로디어스를 찔러버립니다. 햄릿은 아버지의 복수를 완성한 듯 했지만 결투 중에 생긴 상처의 도구로 결국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걸 지켜본 햄릿의 절친 호레이쇼가 이 모든 진실을 알리고 햄릿의 명예로운 죽음으로 작품은 끝이 납니다. 햄릿은 고민을 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햄릿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갈등이 다중적으로 엮여있기 때문인데요. 햄릿이 겪는 갈등이 하나 온 다음에 다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어떤 것도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햄릿은 무엇 하나 결정하기 참 어려웠었는데요. 우선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낮잠을 주무시던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이 극에서는 죽기 전에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기독교적인 장치가 있는데요. 아버지는 그렇게 죽음 전에 자신의 죄를 씻어낼 회개할 시간도 없이 갑작스레 돌아가십니다. 이런 아버지의 죽음은 햄릿에게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남겼고 왕국의 정치에는 권력의 공백을 남겼습니다. 왕이었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왕자인 햄릿이 왕의 자리를 물려받는 게 순리인데요. 하지만 왕비인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달도 되기 전에 아버지의 동생인 햄릿에게는 삼촌이죠. 삼촌과 결혼을 하고 맙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삼촌이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왕자라는 신분 자체도 굉장히 위태롭고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도 굉장한 심리적인 거리감이 생깁니다. 심리적인 거리는 좀 완곡된 표현이고요. 햄릿이 느꼈던 감정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창피한 거죠. 사랑에 목매여서 남편의 명복을 제대로 빌기도 전에 바로 결혼을 해버린 거죠. 사랑에, 감정에 치우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 거라고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햄릿의 마음은 사랑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해서 사랑을 불신하고 여성을 혐오하면서 인간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미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사랑에 대한 불신은 자신이 사랑했던 연인 오피리아에게 투영이 되는데요. 오피리아에게 정떨어지는 막말을 마구 내뱉습니다. 햄릿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지위, 왕자로서의 지위가 위태롭게 되고 그로 인한 연인 관계까지 흔들려서 햄릿이 쉴 곳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왕에게 복수를 하자니 어머니가 걸리고 어머니를 위해 삼촌을 왕으로 받들자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마음에 걸리고 그렇다고 오피리아와 사랑의 도피를 하자니 너무나도 비겁한 것 같고 햄릿이 할 수 있었던 건 미치거나 아니면 미친 척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햄릿이 진짜로 미쳤는지 아니면 미친 척 한 건지는 여러 비평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정말로 미쳐버린 햄릿이 저지른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완벽하게 미친 척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다양한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햄릿은 1600년대 상연된 연극입니다. 그때는 중세의 암흑기에서 벗어나 인간의 본성이 회복되는 르네상스 시기입니다. 절대적인 믿음과 복종에서 벗어나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성과 감성이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햄릿을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그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햄릿은 나오지 않았겠죠? 신 앞에서 기도하면서 해답을 구하고 신에게 모든 것을 맡겼겠죠. 신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 고민의 여지도 선택의 여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도 자발적으로 자기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은 있었지만 르네상스와 비교를 하자면 중세시대에는 정말 인간의 주체적인 결정과 선택권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조차도 없었던 시기입니다. 인간의 뜻과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말은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선택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중세시대는 신의 뜻대로, 신의 소명대로, 그래서 결과도 신과 운명에 따른다는 인간적인 책임은 별로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르네상스는 이와 반대로 인간 중심의 사회로 인간의 선택과 자유와 책임과 의무와 권리와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시기인데요. 인간은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주체적인 인간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햄릿은 사뭇 우유부단한 인물로 보여지는데요. 햄릿은 굉장히 많은 내면적인 고민과 고뇌가 많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클로디어스가 선왕의 죽음에 대해서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순간 햄릿은 클로디어스를 칼로 찔러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햄릿은 차마 클로디어스를 죽이지 못하는데요. 여기에서도 비평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누군가는 햄릿이 너무나도 우유부단해서 죽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군가는 클로디어스가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순간 햄릿이 클로디어스를 죽이게 되면 햄릿은 클로디어스가 천당을 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비평가들도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인 클로디어스가 천국 가는 게 너무 싫어서 죽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복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거죠. 우유부단해서 놓쳤거나 아니면 너무 감정적으로 그 인간이 미워서 사후세계까지 걱정해서 너무 생각이 많아서 타이밍을 놓친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햄릿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겹의 그 갈등 구조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쉽사리 이 어떤 갈등도 걷어내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단순하고 명쾌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햄릿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어머니의 재혼은 자신의 신념을 파괴하는 결과를 이끕니다. 자신이 믿었던 세계가 무너지면서 아주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 빠지는데요. 하지만 어머니의 재혼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반항과 복수를 꿈꾸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왕의 유령이 나타나면서 햄릿 마음에 품고 있었던 수치심과 혐오심과 복수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햄릿이 드디어 복수할 명분을 찾게 된 것이죠. 하지만 햄릿은 선뜻 복수를 계획하지 못합니다. 이 선왕의 유령이 햄릿에게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다는데요. 복수를 하면서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거라 라는 전제를 답니다. 복수를 하면서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는 게 가능한가요? 복수를 꿈꾸는 자, 복수를 계획하는 자는 이미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햄릿은 계속해서 복수를 생각하지만 이러한 선왕의 전제 조건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햄릿은 계속해서 자기 모순과 자기 혐오를 반복합니다. 복수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기력함, 그리고 자기 때문에 스스로 자살하게 된 연인의 죽음 앞에서 자책을 떠나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죠. 햄릿은 이야기가 쉴 틈 없이 빠르게 전개되는데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보여줘야 되는 장르상의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셰익스피어의 천재적인 극을 풀어내는 능력도 있지만 희극은 매우 함축적이죠.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할 틈도 없이 빠르게 전개가 되는데요. 특히나 이 작품에서는 모든 대사가 함축적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묘직이라든지 행인조차도 그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사 하나가 허투루 쓰인 게 없을 정도죠. 대사에 함축된 인간적인 번뇌와 고민,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이야기와 암투와 복수 끝에 도달한 곳은 죽음입니다.
이야기의 결말만 보면 정말 이 햄릿은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막장의 결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인물인 햄릿, 클로디어스, 거트루드, 플로니어스, 오피리아, 레어티스까지 모두 죽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호레이쇼가 이 이야기를 알려줄 뿐이죠. 세상에 다 죽어버렸네. 이렇게 한탄할 수도 있지만 그 죽음들이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어처구니 없거나 급작스럽거나 이렇게 생뚱맞지는 않습니다. 등장인물들이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개연성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오히려 죽지 않으면 극이 어색할 정도입니다. 햄릿을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생각이 많은 인간으로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햄릿이 처한 상황을 봤을 때 슬픔, 실망, 분노, 좌절, 자기 혐오, 자책, 죄책감 이러한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떠안고 살면서도 미친 척하고 아버지의 복수를 끝까지 이루어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버티는데 능한 굳건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면서 복수를 하기 위해 때로는 머뭇거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햄릿의 존재론적인 깊이와 무게가 절실히 느껴지는 작품인데요. 저는 캐릭터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고요.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하는데 이 미드나 또는 여러 해외 작품에서 미사여구 또는 명언처럼 계속해서 패러디되고 반복되는 그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셰익스피어의 천재적인 개연성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야기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도시책방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응원 부탁합니다. 그럼 도시책방은 책 많이 읽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